이 운전을 하거나 또 어디서 무료하게 뭔가를 기다려야 되거나 그럴 때 저는 이제 즐겨 듣는 아무 생각이 안 나지? 그 뭐라 그래 그거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걸 되게 열심히 듣고 있는데 그래서 어떨 때는 차가 밀려도 되게 즐거워요. 재밌는 거 이렇게 듣고 있으면 그 중에서 명품 브랜드 시리즈를 하는 이제 그런 코너가 있는데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찌에 관한 얘기였는데 구찌 창업자가 예전에 처음에 초기에 아무것도 모르던 그 사회에서 일을 할 때 호텔 벨보이였다 그래요. 호텔 벨보이였고 근데 고급 호텔의 벨보이였지. 사보이 호텔에 아주 영국에서 유명한 런던의 귀족들이 드나드는 호텔이었는데 거기서 벨보이를 하면서 이 귀족들을 유심히 보게 된 거예요. 귀족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다니고 부자들이 또 정치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이렇게 돈이 많은 것들을 표현하고 다니나, 부자들은 뭘 들고 다니고 뭘 입고 다니나 이걸 보다가 가방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가방들이 그렇게 멋있었다라는 겁니다. 가죽 가방들이었는데 아마 이제 그 가방들이 뭐 에르메스라든가 그 당시에 루비통 같은 그런 가방들이었을 것 같은데 그때 그 가방들을 유심히 보고 나도 저런 가방을 만들어 봐야겠다 이제 라고 생각한 것이 어쨌든 그 구찌 브랜드의 시초라고 합니다. 되게 좀 의외의 이야기였는데 내가 늘 이야기하는 것과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벨보이가 만약에 자기 신세 한탄만 하고 난 여기서 왜 이렇게 이런 일만 하고 있을까 라고 했었다라면 또 아무런 관심 없이 그들의 모습을 부러워하기만 했다라면 오늘날 구찌라는 브랜드는 탄생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도 무언가를 유심히 관찰하고 또 그런 것들을 뭔가 자기 인생의 어떤 씨앗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구찌라는 유명한 명품 브랜드가 탄생을 하고 본인도 성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하찮은 것에서부터 그런 일이 시작되는데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 자신이 처한 그 주변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무엇이든 나에게 영감이 될 수 있다 또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디자인학부 라이브 방송 디방 49회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디자인학부 라이브 방송 디방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디자인학부의 베스트 티처 김학민 교수입니다. 네. 네, 감사해요. 오늘도 저의 팬들이 이렇게 또 많이 와주셨는데, 우리 팬들과 함께 디방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주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방송에 김민정 교수님 출연하셔가지고 너무 재밌는 시간 보냈었는데, 오늘은 또 역시 저 혼자 또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사연을 소개하는 그런 코너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우리 학생회에서 여러분들께 사연을 좀 받아서 그것을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만들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런 굉장히 기특한 생각을 해줘가지고 아주 좋은 프로그램으로 오늘도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시키지도 않은 짓을 잘하는 우리 스태프들 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우선 인사 좀 먼저 할까요? 네, 벌써 한 30분 들어와 계신데, 자, 유은경님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자, 폰더님 처음 보는 아이디인데, 네, 안녕하세요 하셨고요. 김재영님, 네, 꼬부랑꼬부랑님, 정시우, 이강희, 스타일TV, 스타일팩토리TV, 멀티미디어가 아니고 멀티비디어라고 하셨는데, 재밌는 이름이네요. 자, 이열산 중국어, 네, 반갑습니다. 이창희, 반가워요. 조민수, 네. 또 김재영님, 네, 이동민님, 스타일TV님 역시 또 여전히 열심히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이동민, 야근 후 퇴근길 디방 최고라고 하셨는데, 네, 뭐 다들 야근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잠시 쉬어가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민채님 방금 들어오셨는데,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건축공간, 여기 화면에 보이죠? 건축공간학과는 열심히 줌티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조금 전에 잠시 참여했다가, 나왔는데, 열심히 아주 재밌게 방송을, 줌티 학과 소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차승화 교수님, 또 최성호 교수님 모습도 보이고요. 반갑게 여러분들 인사하고 계시네요. 지난주에 저는 이제 시각디자인과 줌티를 했었는데, 저희 학과 그날 교수님들이 다 바빠가지고, 좀 참여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시각디자인과는 뭐 조만간에 또 한번 줌티 마련하도록 하고, 이렇게, 뭐 코로나로 모이기가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 소통하는 모습 보니까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 언젠가는 또 다 같이 한번 모이는 시간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우리 답사 이야기도 잠깐 할 예정인데, 11월 첫 주에 재밌는 또 즐거운 답사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조금 이따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뭐 사연을 주셨어요. 사연을 한번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읽어볼까 하는데, 요것도 괜찮은 것 같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고민이라든가, 뭐, 자신의 진로, 또 인생, 물론 학업은 물론이고, 또 무슨, 친구 관계, 또 그런 이야기를 좀 같이 이렇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 사연을 한번 보시고, 내가 조언을 좀 주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또 의견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고민도 나누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고민들이 이 한 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조금 한번 볼까요? 처음부터? 네. 첫 번째, 연기 톤으로 읽어주시면 안 됩니까? 첫 번째 사연. 연기 톤으로? 예. 오. 되게 고민 많은 톤으로. 오케이. 저는 고민이 있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농담이야, 농담이야. 네.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미디어학과 22학번 학생입니다. 제 고민에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늘 꿈꾸던 디자인을 공부하고 싶어서 30대에 시작한 대학 공부에 1학기는 많은 설렘으로 보낸 것 같아요. 방학이 지나고 2학기가 시작되고 제 고민도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30대는 디자인 회사에 신입으로 취직이 어렵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하고 싶던 디자인 공부에 흥미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 길이 내 미래에 맞는 걸까? 또 고민을 많이 하고 시작했는데 너무 쉽게 흔들린 게 아닐까? 스스로에게 실망도 하면서 오늘도 수업을 듣지만 계속 이 길이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싶어 고민입니다. 저는 너무 늦게 시작한 것일까요? 네, 여기까지 고민 사연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전혀 필요 없는 고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올해 신입생인 것 같아요. 22학번이었고 이제 1학기 보내주시고 2학기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30대는 디자인 회사의 신입으로 취직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는데 누가 도대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절대로 30대 디자인 회사 신입으로 취직이 어렵다는 것은 맞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 인생에 이제 대기업을 처음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때 30대에 들어갔어요. 그때 신입으로 들어갔었고, 저는 오히려 제가 디자인 회사의 사장이라면 20대보다는 30대를 선호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신입이라는 것이 이제 경력을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연봉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신입과 경력. 그래서 30대 디자인 회사를 들어갔는데 20대 수준의 연봉을 받는다. 뭐 이제 그런 게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이 그런 게 아니라면 30대 신입을 취직이 어렵다는 얘기는 저도 동의할 수 없고요. 얼마든지 취직되는 경우 많이 봤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 30대 디자인 신입으로 취직하신 분들 있으시면 응원의 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래에 맞는 걸까? 절대 그렇지 않고요. 아직 1학기밖에 안 지났잖아요. 고민을 뭔가 결론을 내리기엔 너무너무 이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흔들린다라기보다는 아직은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은 최소한 1년 이상 또
뭐 3학기, 4학기 들어보시면서 조금 더 결정을 좀 늦췄으면 좋겠고, 하루빨리 저희 오프라인 모임에 좀 나오셔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민들이 쭉 밑으로 있는데요. 대부분이 혼자 공부를 하면서 생기는 고민들이에요, 사실은. 이게 혼자 있다 보면 이런 고민이 많이 들게 됩니다. 이 모니터 앞에 나 혼자 무슨 투명인간처럼 앉아가지고 공부하고 있다는 이 생각이 별별 생각이 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친구를 만들고 이야기를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또 우리 학교에는 이런 고민에 대해서 흔쾌히 답을 줄 수 있는 동료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곧 있을 뭐 답사라든가 또 저희 입시주년 모임이라든가 또 줌티 같은 것에 많이 참여를 하셔서 이야기를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민하지 마시고 30대 디자이너 신입으로 취직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일단 주어진 숙제 학업부터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고민이다 그러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열심히 분명히 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저도 제가 지금 드리는 답이 약간은 글쎄요, 조금 뭉뚱그린 약간 뜬구름 같은 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런 대답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충분히 수업을 더 들어보시고 더 소통하시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민희님, 박명수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었다는 말은 틀린 것 같아요 하셨는데 늦은 건 없어요, 이 세상에. 그리고 그런 분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가장 많이 공부를 하시고 본인의 길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가장 많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JHB님, 디자인의 생명은 몇 살까지일까요? 그런 오히려 저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20대 때는 30대가 오는 게 두려웠어요. 너무 나이가 많은 아저씨들 같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30대가 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짜로 30대가 되니까 내가 디자인을 좀 제대로 하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40대, 40대가 되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 거의 인생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그런데 30대를 재밌게 보내고 40대가 되니까 더 재밌는 거예요. 40대가 진짜로 30대는 애라고 생각이 들었어. 20대는 보이지도 않고 40대야말로 진정한 인생이구나. 내가 드디어 디자이너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최고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다가 50대? 50대는 정말 뭐 해 먹고 살지?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디자인이라는 걸 할 수 있을까? 50대는 이제 거의 꺼져가는 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지금 50대가 됐어. 그런데 지금이 최고인 것 같아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면서 가장 왕성하게 아이디어를 내고 무언가를 이끌어가면서 최고의 절정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50대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60대가 기대가 됩니다. 이제는 60대가 되면 얼마나 더 또 재밌는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까, 얼마나 더 재밌고 내가 더 디자인을 잘할 수 있을까, 얼마나 더 큰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늦어질수록 최고의 시기가 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특히 디자인, 예술 이런 것들은 가장 반대에 있는 게 운동선수겠죠. 20대의 절정을 이루다가 점점 운동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술이나 디자인은 나이가 들수록 더 연륜이 쌓이고 인문학적 소양도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또 사람들과의 어떤 만남, 또 사람을 다루는 기술 이런 것들이 쌓이면 디자인은 훨씬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토샵 잘하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또 좋은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인생 경험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늦은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디자인의 생명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꾸준히 개발한 무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30대 초반인데 굉장히 60대 같은 말을 했어요. 이열산 중국어 죽기 직전까지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죽기 직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비문에다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누구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영부영하다 이럴 줄 알았다라고 이제 자기 비문을 쓴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내 비문에 와 뭐라고 쓸까 되게 창의적 그 재밌는 말을 써야지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여러분들 죽기 직전까지 아이디어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관을 한번 본인이 직접 한번 디자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작품은 남으니 죽어서 생명이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진 글이 아니었구나. 네, 어쨌든 첫 번째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교수님 졸부심사로 너무 힘드신가? 네, 좀 이따 얘기할게요. 네, 두 번째 질문 뭡니까? 네, 이거. 네, 또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 업종에서 꾸준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 다른 분야에 도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하는 디자인 업무가 너무 상업적이기만 하고 익숙해지면서 재미를 잃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뭔가 좀 이렇게 루틴에 빠졌군요. 하지만 디자인 분야에서 어느 정도 경력이 되어 월급도 경력만큼 받고 포트폴리오도 다양하여 안정적으로 이직하거나 지금 회사에 계속해서 다닐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은 안정적인데 그 안정적인 것이 너무 익숙해서 이제 좀 재미가 없다 이런 얘기 같아요. 하지만 다른 분야를 선택하게 되면 완전히 0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할지 기존 직종을 그대로 유지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지금의 직종을 유지하는 게 맞지만 꿈을 찾고 싶은 욕심이 계속해서 들어 고민이 됩니다. 다른 관심 분야 역시 예술 분야이긴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디자인 분야에서 어쨌든 꾸준히 해오셨고 어느 정도 이제 위치도 또 자리를 잡으신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도 다양해서 안정적으로 이직하거나 또는 뭐 지금 회사에서 다닐 수 있다 자신은 있으시네요. 네. 이 정도 되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일단 약간 투잡식으로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 사실 이 유튜브라든가 1인 미디어의 시대가 돼서 1인 비즈니스도 가능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조금 따로 해보는 것 시간이 된다면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약간 엉뚱한 브랜드 하고 요거 말하고 싶은데 요건 이제 비밀이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엉뚱한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이상한 뭐 물건 한번 팔아본다라든가 또 이상한 작업을 나 혼자 이렇게 해본다라든가 이런 걸 좀 하면서 굉장히 이 혼자만의 상상에 빠져서 잠시 신나기도 하고 혼자 막 흥분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자신의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몰래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만약에 새로운 도전이라고 해서 전혀 다른 분야에 가는다기보다는 본인이 하고 있는 경력이나 또 기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잘 살려가지고 하고 좀 약간 엉뚱한 상상, 발칙한 일탈 이런 것들을 한 번쯤 해보셨으면 어떨까? 브랜드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브랜드, 나만의 브랜드. 그래서 유튜브라든가 또 1인 미디어, 1인 비즈니스 플랫폼을 이용해서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떨까? 들고 자 예술 분야라고 했는데 혹시 손으로 그리는 예술인가요? 관심 있는 게 예술로 가면 사실은 예술은 처음 시작하면 일단 좀 막말로 먹고 살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은 유지하면서 예술은 약간 취미 또는 그 예술을 약간은 상업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 뭐 포스터를 내가 좀 디자인해서 인테리어용으로 만들어서 한다라든가 또는 그 예술 분야를 어떤 책으로 만든다든가 사진집을 낸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플랫폼을 이용한 약간의 비즈니스가 조금 연결이 되는 순수 창작 예술이 아니라 만약에 창작 예술이면 취미로 할 수 있죠. 그건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뭔가 이직에 준하는 뭔가를 하려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는 것 조금은 상업성을 지닌 창의적인 예술 뭐 그렇게 하면 어떨까 또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네, 다른 분들 의견도 좀 들어볼까요? 교수님 졸부심사로 너무 힘드신가 봐요. 얼굴이 헬스케지셨어요. 네, 졸부심사로 너무 힘듭니다. 지금 110명 크리틱 강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공지를 다음 주에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번 연휴 동안에 열심히 해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오프라인 졸업전이 있어가지고 작품을 좀 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연은 언제 받으셨나요? 저도 사연 보내고 싶습니다. 사연은 이제부터 항시 받을 테니까 사연 굉장히 반응이 괜찮네. 네, 그래서 네, 한번 또 사연은 항시 참고를 한번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그 라디오 방송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양희은이 진행하는 그 뭐지? 뭐 싱글벙글 쇼 같은 그런 거 같은 느낌이야. 싱글벙글 쇼. 아, 또 이게 또 연배 나온다 또. 가끔 네. 컬투쇼 같은 개념으로 컬투쇼, 와. 컬트. 근데 그 정도 말빨이 안 되니까 컬투쇼 정도 되려면 그러면 사실 사연도 그 정도가 돼야 돼. 그쵸. 네. 어쨌든 발전시켜보죠. 뭐 컬투쇼 같은. 네, 우리 조민수 님이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요즘은 늦은 나이에 다른 분야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시작하는 분도 많고, 지금부터 확고한 마음으로 다시 잡으시고, 지금 늦지 않으면 오히려 더 조급해지지 말고, 천천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네, 반은 시작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반은 시작한 거죠. 절대로 늦은 건 없습니다. 꼭 취직만이 목적이 아닌 것 같아. 자기 만족도 있고 본인이 회사를 차릴 수도 있어요. 저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본인이 회사를 차릴 수도 있다. 자신감 있게 차려보시고 요즘은 그런 게 굉장히 가능해진 시대예요. 그런 거 잘 이용했으면 좋겠어. 제가 늘 강조하는 게 1인 비즈니스의 시대, 1인 미디어의 시대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고 플랫폼만 잘 이해하고 할 수 있으면 생각보다 잘 될 겁니다. 자, H님, 저도 50에 학업에 뛰어들었는데 잘 시작했다는 생각입니다. 너무 즐거워요. 네. 이런 분들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0대 학업을 시작하셔가지고 지금 너무 잘 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자, 저도요, 60대가 기대. 네, H님. 네, 저랑 같은 연배이신 것 같은데. 기대되시죠? 네. 우리 60대 모임 나중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50대시구나 40대인 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글 환영합니다. 자, 서준영 반가워요. 저는 49에 디자인 공부 시작해서 51에 제 일 시작했어요. 지금은 넌 즐겁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네, 준영 씨가 공디 졸업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51에 51에 본인 인테리어 사무실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도 계십니다. 내 말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질문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이런 고민이 얼마나 그게 어려운 답이 있는 것이 아닌지를 이렇게 여러분들 동료들을 통해서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0대에도 창업을 하시고 또 너무 좋다고 하셨습니다. JHB님 50대 화이팅입니다. 오늘 50대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50대 모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다음 시간이 50회인데 네. 우리 50회 때 50대 특집을 할까? 네, 50대만 들어오게. 3명 들어오는 거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50대 화이팅 하도록 합시다. 정시훈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늦게 시작하면 늦게 시작하는 만큼 더 열정을 가지고 진지하게 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굉장히 좋은 말이다. 사실은 20대에는 조금 어영부영 아무 생각 없이 보낼 수도 있어요. 저도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20대 내가 뭘 했나 싶어. 20대 나 학교도 열심히 안 다니고 정말 놀았거든요. 근데 그 놀았던 게 지금 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네, 어쨌든 놀든 일하든 늦었다라는 건 없다라는 거. 자, 김민희님 개인도 브랜딩을 하는 시대. 요즘은 개인 브랜딩의 시대입니다. 누가 개인 브랜딩을 잘하느냐? 이게 요새 인터넷이라든가 뭐 인스타라든가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쇼핑몰 사장이야. 전부 다 사장님이에요. 그러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자, 예술은 취미로 하시는 거 저도 공감입니다. 네, 예술은 취미가 좋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조금 더 내 어떤 인생의 업이라기보다는 직업이라기보다는 내가 인생을 좀 걸고 내가 뭔가를 그걸 통해서 뭘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과 잘 연결돼 뭔가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경제적인 개념도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열산 중건이 뭔가를 새로 시작한다는 척하면 큰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용기가 필요하긴 하죠. 사실은 용기가 필요한데 그 정도 용기 없이 또 뛰어넘을 수 없잖아요. 한번 용기 내보시고 또 더 늦기 전에 실패도 해보시고 또 많은 경험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저도 고민입니다. 저는 좋아하는 거를 먼저 선택을 했어요. 지금도 이야기하는데 저는 제가 이 시각 디자인을 선택해서 지금까지 글쎄요 한 30년 했다고 봐야 되나? 20대부터 30년이죠. 30년 넘게 했는데 단 1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힘들어도 즐거워요. 또 실패해도 즐겁고 뭐 좀 이따 그런 질문도 나오는데 돈 못 받아도 즐거워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걸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저번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30평생 1초도 후회한 일이 없다. 이 일을 시작하고서 그렇게 이야기를 자신있게 이야기했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학생 중에 하나가 그 말에 되게 감명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평생 동안 후회만 하면서 살았는데 그분은 공간 디자인과 학생이었어요. 이런 생각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되게 힘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걸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힘들어도 힘들지 않거든요. 네. 약간의 차이긴 하고 또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자꾸 50대를 30대인 줄? 오. 써니제이님 연락처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50대 특집 좋아요 하셨고요. 이상임 50대야? 아니요? 아니지? 깜짝 놀랐네. 네. 안 나오겠다는데요? 네, 서준영, 교수님, 준영씨 4학년이군요. 네, 죄송합니다. 네. 열심히 4학년을 다니고 계신 서준영 사장님이었습니다. 자, 서준님과 저의 연배가 같아 보여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끼리 인사도 하시면서 50대 모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샤오님, 지난번에도, 네, 반가웠어요. 레이아웃 수강하면서 지금까지 디자인한 것들을 보면서 레이아웃 반성 많이 했습니다. 안 들으신 분들 꼭 추천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제 강의 말씀하시는데, 네, 나이가 많으면 뭐합니까? 경험이 많으면 뭐합니까? 제대로 하질 않았으면 다시 배워야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30대건 40대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아까 나이가 들면서 더 좋았다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알았던 건 내가 아는 게 아니었구나. 그때 한 디자인은 디자인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더 알면서, 그리고 똑같은 걸 다시 봐도 다르게 보이는 거죠. 제가 20대 때 봤던 영화를 지금 다시 보면 완전히 전혀 다른 영화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기분을 느껴가시면서, 즐겁게 늙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또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디자인학과 졸업을 앞둔 취업준비생입니다. 이번에 졸업하게 되면서 제 전공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산업디자인의 영역이 너무나도 넓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셨어요. 산업디자인 영역이 너무 넓어서 우선 학원을 좀 더 다녀보고 3D 툴 실력을 높여보는 게 좋을까요? 요거는 정성모 교수님한테 물어볼게요, 제가. 네, 정성모 교수님한테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업디자인과니까 정성모 교수님이 좀 답을 해주시지 않을까요? 네, 제가 대신 물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정성호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 집 디방 진행 중입니다. 그래요? 네. 네네. 네, 전화 잠깐 괜찮아요? 예, 저는 괜찮습니다. 네, 학생들이 소통 중인데 네. 산디 전공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예. 교수님한테 답을 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질문이 뭐냐면 사연이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디자인과 졸업을 앞둔 취업 준비생입니다. 네. 이번에 졸업하게 되면서 제 전공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고민되죠. 네. 산업 디자인의 영역이 너무 넓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선 학원을 다녀보고 또 3D 툴 실력을 높여보는 게 좋을까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고민을 했었어야죠. 지금 졸업을 앞두고 그러니까. 네, 졸업을 앞두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제 보통 대학을 다니면 네. 1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두 가지잖아요. 어느 영역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뭐부터 3D든 뭐 그런 걸 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근데 일단은 뭘 해야 될지는 자기가 디자인을 공부를 하면서부터 대학을 다니면서 우리가 계속 그거를 탐색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럼 대학을 다니면서, 그건 뭐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대학 다닐 때 여러 디자인을 접해보고 생각해보면서 그거를 대학 다니면서 결정을 일단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나요? 네, 그랬으면 좋은데 좋은데 조금 늦었네요. 일단은 아니 근데 늦진 않았고 네. 뭐 아직 학생이니까 우린 또 다 기회가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그래도 이제 대학 교육을 받았으니까 디자인의 영역이 특히 이제 산업 디자인의 영역이 굉장히 뭐 다양한 분야가 있다라는 거는 수업 시간을 통해 배웠을 테니까 그 중에 자기가 가장 관심 가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일단은 뭐 그거는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자기 관심 영역이고 만약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취업이 잘 되는 분야가 있을 수 있고 뭐 대기업이 다루는 분야가 있을 것 같고 중소기업이 다루는 분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맞아요. 전문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제조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주로 주변에 지인이나 친구 아니면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되고 아니 아직 졸업 전이면 네. 저한테 상담을 요구를 하시면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네네. 그 학생이 네. 뭐 제가 어쨌든 전공 교수니까 너무 어려워하거나 뭐 제가 혼내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저희는 다 졸업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상담을 요청을 하면 제가 시간을 내서 네, 지금 얘기했던 그런 다양한 것들을 또 분야별 무슨 뭐 자기 관심별 뭐 취업별 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한 번쯤 뭐 전문 회사와 제조업의 차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얘기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네네. 그리고 3D나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네.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지만 열심히 했으면 좋겠지만 학생들이 다 과제할 때만 주로 쓰잖아요, 그 툴을. 그렇죠. 과제를 하면서 이렇게 실력이 향상되는 건데, 맞아요. 예, 그마저도 과제를 열심히 안 했으면 지금부터 어려운데 그거는 툴은 기본적인 것만 알면 회사를 들어가면 하루 종일 다루는 게 툴이잖아요. 네. 그러면 회사를 들어가서 기본적인 거 말면 회사를 들어가면 아마 굉장히 많이 늘 거니까 예, 그거를 뭐 회사 들어가기 전에 완벽하게 해야지만 회사를 들어갈 수 있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사용할 줄만 알면 오히려 회사 들어가서 그 자기 실력이 훨씬 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너무 걱정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해야 되니까 학원이라도 네네. 다녀서 조금은 배워놔야겠죠, 3D를? 아니 근데 그거를 제가 3D 수업도 분명히 가르쳐서 그 책을 그때 책도 지정하고 다 같이 앉아서 선 그리는 것부터 해갖고 되게 쉽게 해서 어느 정도까지 다 과제를 냈거든요. 아마 그때 과제를 안 냈으면 모르겠지만 과제를 냈다고 하면 어느 정도 다루는 거니까 그 사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학생들이 네. 그 툴이나 뭐 이런 거를 꼭 학원을 다녀야지만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되게 답답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아니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교수님도 그렇고 네네. 저희도 옛날에 저희한테 툴을 가르쳐주는 교수들이 없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맞아요. 네, 그리고 대부분 책을 사서 보거나 또 학원을 그때는 뭐 학원도 없었고 근데 다들 툴은 관심 있어서 일단 건드려보고 또 주로 선배들한테 물어보고 맞아요. 내가 책을 찾아보거나 뭐 이러면서 이제 계속 하고 싶은 게 만들고 싶은 게 있으니까 계속 다루다 보면은 실력이 올라가잖아요. 맞아, 우리 학원 다니는 사람 없잖아. 거의 그렇죠. 옛날에는 학원비로 차라리 술을 먹었죠. 네. 당근을 치거나. 선배한테 술 먹으면서 배우고. 근데 제가 뭐 이거는 4차 산업 디자인 할 때도 그 학생들한테 말한 건데 요즘은 네. 하다못해 그 유튜브에서 구글에서 맞아요. 일러스트레이터 뭐 AI 뭐 이런 거만 뭐 강좌 이런 거만 해도 한 10시간만 하면 뭐 충분히 한다 뭐 3시간만 해도 뭐 초보는 벗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되게 긴 강좌들이 되게 많아요. 많죠. 공짜가. 네네. 그거만 열심히 들어도 저는 학원 다닐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좋은 말인 것 같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네네. 4차 산업 시대는 우리가 4차 산업 기술을 배우고 거기에 디자인을 뭘 할까의 문제도 있지만 4차 산업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해갖고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음, 근데 그 유튜버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매체의 발달이 결국 4차 산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4차 산업을 살아나가는 올바른 지혜는 이 4차 산업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혜택들을 잘 찾아서 누리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네,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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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알겠습니다. 주 교수님. 네네. 뭐, 얘기 많이 들어보고. 꼭 상담을 신청하라고 전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정석모 교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이 사연 주신 분은 꼭 정석님께 연락드려서 교수님 대면 상담도 가능하죠? 아이, 그럼요. 뭐, 네. 코로나가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네, 학교로 찾아오셔도 좋고요. 뭐, 네. 네. 다양한 아니면 뭐, 멀면 줌으로 해도 되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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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방에 있다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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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도 저랑 상의하면 되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기서 네, 이제 네, 네. 줄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조만간 디방에도 한번 출연해 주세요. 네,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정성모 교수님이셨습니다. 네, 뭐, 어떤 교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직접 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네요. 그리고, 역시나, 본인의 관심사가 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똑부러지게 대답은 못 해드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을 해라.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이제 과목을 통해서 이런저런 걸 접해봤으니까, 혹시라도 본인이 들었던 과목 중에 내가 뭐가 제일 좋았나, 또 어떤 게 제일 관심이 있었나, 이걸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툴에 관해서는 저도 그 동의하는데요. 학원이 답이 아니다. 오히려 학원 가서 배우는 거 저 반대예요, 저도. 학원에서 괜히 돈 비싸게 내고, 그렇게 왔다 갔다 시간 들이고 또 분명히 또 몇 번 빠지게 되거든. 학원이라는 거는. 그렇죠. 처음에만 열심히 하지, 분명히 3분의 2도 안 나가요. 반 나가다가 끝나. 저도 예전에 뭐, 영어학원 뭐 끊어가지고 헛돈 많이 날려봤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동기부여가 중요한 것 같아요. 무언가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 동기, 만들겠다는 목표, 이런 게 있으면 이제 그 과제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 잘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거. 옆에, 사람이 한마디만 도와주면 금방 해결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스스로 책을 사서 보고, 그 다음에 유튜브라든가 다양한 강의 또 사이트들,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배우고 고민하고 밤새도록 요거 동그라미 하나 안 그려져가지고 밤새도록 고민한 게 평생 자기 실력이 돼요. 학원 가서 쉽게 배우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기본적으로 툴 실력을 높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또 뭐 40대 모임, 50대 모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 연령별 모임 굉장히 반응이 괜찮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스타일TV님, 졸프 자유작 때문에 굉장히 머리를 쥐어뜯다가 하셨는데, 정 힘드시면 학교로 한번 가지고 오세요. 오늘도 한 명이 또 심사를 받고 갔는데, 정 힘드시면 직접 와서, 작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우수님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진정 자신의 욕구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뭐 당연히 필요하죠. 좀 본인의 성찰을 해보면서 내가 뭘 잘하는지,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것인지, 때로는 잘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 맞는 걸 수도 있고, 당연하죠. 좋아하면서 잘하면 최고죠. 네,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좀 구별되어 있다면 고민이 되겠지만, 좋아하는 것이, 내가 잘하는 것이 내가 좀 좋아해서 잘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자신의 진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타? 네, 오타 뭐 엄청나죠. 저도 항상 그 오타 나서 짜증나는 경우 되게 많아요. 반대로 또 오타 문자 받으면 또 저도 또 기분이 나빠요, 또. 그래서 항상 그 맞춤법도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또 요즘 세대는 그 맞춤법을 맞추는 게 또 올드해 보여서 가끔 고민이 또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지나친 줄임말, 가끔 또 해석이 안 되기도 하고. 자, 커뮤니티 특방 만드시는 학생인데, 뭐 만드시는 방법. 툴은 정말 많이 해보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학원 다니거나 수업 시간에 배운 게 별로 없어요. 다 혼자 하고, 책 보고, 그 다음에 선배나,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하면서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 전화기 옆에 끼고 막 밤새도록, 통화했던 기억도 납니다. 자, 40대, 50대 계속 이야기 나오네.
네, 저도 스케치업 유튜브로 배워서 잘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분도 계셨고요. 스케치업 저도 배우려고 합니다. 스케치업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자, 써니제이님, 교수님 말씀 공감입니다. 학원에서 기본을 배우고, 띄어쓰기를 안 하셨어요. 자, 직장에서 요런 거 저 짜증납니다. 띄어쓰기 해주셔야 돼요. 일하면서 실력이 늘어, 띄어쓰기 안 하셨어요. 네, 되돌아가고요. 전 선배들 잘 편집할 가져가면서 계속 공부했던 게,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학원에서 아주 조금만 그러면, 너무 모르겠으면 학원에서, 그래도 요즘은 충분히 학원 안 가도 할 수 있습니다. 학원 하시는 분들 저 굉장히 싫어하겠네요. 자, 교수님 말씀 공감했다고 하셨습니다. 네, 교수님 정말 찾아볼게요 하셨고요. 자, 학원 다녀보니 매뉴얼만 쭉 훑은 느낌이고 몇 번 빠지니까 봐요. 연결 안 되고. 그렇다고요. 영상 편집을 배웠으나 뭘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네. 학원 다니지 마세요. 자, 리샤오님. 온라인으로만 뵙다가 실제 오프라인에서 보면 스타 본 느낌일 것 같아요. 뭐, 스타까지는 아니고요. 네. 네, 연예인 본 것 같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얘기하다가 직접 만나면 굉장히 반갑고, 특히 이제 대학원생들은 제가 오프라인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세미나 하다가 보면 정말 재밌고 신기하더라고요. 자, 다음 사연 또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이요? 네, 이직과 관련된 고민입니다. 이제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는 디자인 회사에 들어가서 상세 페이지 작업만 3년째 하고 있어요. 아이고, 네. 비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사술할 것 없는 조그만 디자인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이런 분들 정말 많아요. 더 이상 회사에서 배울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돼서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이해됩니다. 네. 자, 상세 페이지 디자인이라는 게 업계에서 경력으로 처지지 않는다는 이야기. 상세 페이지가 단순 반복이죠? 네, 창의적인 일이 아니라, 자, 같은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가는 것이 좋을지 새로 시작하더라도 다른 분야로 상세 페이지라는 게 웹디자인을 말하는 거지? 웹디자인의 일부. 주로 웹에서 교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실지 궁금합니다. 요 부분은 제가, 좀 더 창의적인 일을 하라는 것에, 의견.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네. 특히 사수가 없다는 게 좀 문제네요. 이 회사에서 사수가 있고 또 리더가 있고 그런 거를 통해서 배우는 게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혼자서 굉장히 따분한 상세 페이지 작업 저는 못합니다. 저 같으면 이직합니다. 창의적인 일이 아니라면 저는 절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3년째 하셨으면 어느 정도 웹 디자인 쪽으로 또 안목이라든가 또 어떤 툴이라든가 있을 것 같은데 경력으로 쳐주지를 않는다? 글쎄요. 본인이 그걸 어떻게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느냐 이 문제일 것 같아요. 내가 그 한 일이 상세 페이지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본인이 따로 어떤 웹 디자인이라든가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만드시고 보충을 하셔가지고 경력은 아니더라도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만 보여주더라도 좋을 것 같아요. 2학년 재학생이면 나이가 많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조금 더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분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저 같으면 결정하겠다 이렇게 답을 드릴 수도 있고 다른 분야 또는 다른 회사를 두드려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나를 이제 표현함에 있어서 나는 3년 동안 이 일밖에 안 했어요 라고 하면 경력으로 쳐주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창의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일을 3년 정도 했기 때문에 충분한 경력이 있지만 창의적인 일이 하고 싶어서 이직을 했고 이 회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식의 본인의 어필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걸맞는 창의적인 작업이라든가 본인의 관심사라든가 또는 내가 스스로 한 일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준비들을 조금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랬을 때 그 창의적인 일이 뭔지 그 창의적인 폴리폴리오가 뭘지를 잘 모르겠으면 또 한번 다시 한번 질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또 볼게요. 자, 이번엔 공간 디자인학과 3학년입니다. 고민을 읽는 콘텐츠를 한다고 하여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이거 되게 힘든데요? 읽는 게? 자, 저는 총 직원이 5명의 작은 인테리어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현재 회사는 1년 조금 넘게 다니고 있고 디자인 사수는
2명입니다. 다행히 사수가 있네요. 2명. 아무래도 인테리어 관련된 회사는 대부분 20대보다는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이 사수 자리를 꿰차고 있다 보니 저 역시도 제 사수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다고 하네요. 네, 인테리어 쪽에는 아무래도 조금 경력이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조금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답답한 그 사수들이 많을 것 같아요. 문제는 사수와의 소통입니다. 제가 어떤 디자인을 해가도 팀장님 선에서 수정이 진행되고 팀장님 수정을 따른 후 부장님께 가면 또 부장님 수정이 들어옵니다. 네. 그런데 부장님이 수정을 진행하게 되면 팀장님께서 언지를 주시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 분이 문제군요. 여기 나오네. 팀장님과 부장님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팀장님께 이 피드백은 부장님이 이렇게 주셔서 이 피드백은 부장님이 주셔서 이렇게 진행하였습니다 라고 해도 막무가내로 다시 변경하라고 합니다. 아니, 팀장보다 부장이 높은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 팀장은 부장님이 이렇게 했다는 걸 또 무시하고 자기 의견을 고집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맞아? 같은데요? 네. 자, 이런 상사와의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인테리어 회사를 오래 다니신 은덕수 교수님께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Army baby is half alive, in France to see me move through the night. Named on the fire. 네, 김 교수님. 교수님 전화 괜찮으시죠? 네네. 네, 공간 디자인 전공에서 질문이 들어와서 대신 교수님 조언이 필요해요. 네네. 네, 총 직원이 5명인 작은 인테리어 회사에 재직 중이고요. 네. 1년 조금 넘게 다녔고, 네. 디자인 사수가 2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수님들이, 그 선배님들이 다 나이가 좀 많으시고, 네, 그러신데, 문제는 네. 사수와의 소통이래요. 이제 자기 어떤 디자인을 해가면 팀장님 선에서 수정이 되고, 또 팀장님 수정을 따른 후 부장님께 가면 또 부장님 수정이 들어온대요. 네네. 그런데 부장님 수정을 해가지고 또 가면 팀장님이 또 자기 뜻대로 수정을 하라 그러고, 네. 약간은 부장님과 팀장님 소통이 잘 안 되고 본인은 그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네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사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뭐, 정답을 할 수 없는 질문 같기는 하네요. 네. 네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질문자의 경험이 몇 년 되는지도 궁금하고, 1년 조금 나이대가 어느 넘게, 정도? 아직도 20대인 것 같고요. 네네. 지금 공디 3학년이고 회사는 1년 정도 다녔다고 합니다. 네네네. 그냥 평사원이고, 네. 어떤 본인이 이제 상사의 그 관점을 따라야 갈 수밖에 없는 없는 이런 위치인 거죠. 관점이 있다 보니까 네. 생기는 굉장히 어려움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험은 누구나 다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초창기에. 저는, 그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약간의 인내도 필요하고요. 그 상황에서. 그리고, 본인만의, 그럴 때 본인만의, 설득 전략이나, 본인만의, 이제 논리를 조금 세우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상사의 그 관점을 따라야만 하는 시기도 있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상사에게 논리나 논리적이나 경험이 쌓이면서 이렇게 조금씩 풀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본인의 이제 말을 상사가 존중하게 되고 네. 인정받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네, 네. 그래서 약간의 인내와 본인의 경험을 쌓으면서 본인의 논리를 키우고 소통하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이건 어디나 할 수 있는 얘기 같지만 네. 사실 그 인내가 되기 쉽지는 않거든요. 네. 네. 어쨌든 반드시 거쳐야 할 또 과정이기도 하네요. 그럼요. 소통은 어느 회사나 가나 다 그런 소통 네. 과정이 다 필요합니다. 어떤 회사든지 그렇겠지만 혹시 인테리어 회사에 좀 특이성이 있나요? 아무래도 그 내부적인 협업 그 소통 말고도 외부적인 소통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업체와 그 관리라든가, 업체와의 이야기 또는 클라이언트
이제는 추후에는 이제 본인이 가서 직접 해야 될 일도 있을 거고요. 네네.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거기에서 사실은 굉장히 인정받을 수 있는 길도 다양하게 열릴 수 있다고 보죠. 그 개인적인 실력 말고도 네. 그 인테리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이 빨리 조금 인정받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소통은 다른 전공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특히 인테리어 회사에서는 네네.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내 생각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따라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경험이 없어서 내 생각이 아니라 상사들의 의견이 너무 달라서 어찌 할지 모르겠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럴 때는 경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가장 그 중에서 합리적인 것들에 해당하는 의견을 따라야 되고, 그 판단은 본인이 하는 몫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관점이, 결국은 키워질 때, 비로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네. 네네. 어쨌든 아직은 초년생으로서 좀 견뎌야 할 시간이고, 또 그렇지만 이런 경험도 나중에는 내 판단을 만들어 가는데 또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속 시원한 정답이 없는 질문 같아서 저도 좀 아쉽긴 하지만, 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케이스인지 알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 줄 수 있는데, 네. 그냥 막연하게 상사의 두 분의 이야기다 보니까 네, 그런 정도밖에 답변을 알겠습니다. 못 드려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 저도. 네, 그러면 네. 구체적인 질문은 은 교수님께 또 따로 하도록. 그렇죠. 네, 하죠. 그게 더 좋을 네. 것 같네요. 네, 그럼 은 교수님이 또 본인의 경험을 또 잘 살려서 또 좋은 조언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교수님 지금 오늘 디방은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들 받아보고 이렇게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네, 보니까, 어려운 시간이었네요. 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취업, 미래, 이제 졸업을 앞두고 그런 고민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졸업을 앞둔 또 취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격려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아니면 조언? 네. 뭔가 판단해야 되는 시간이 사실 제일 힘든 시간이고 어려운 시간이라고 보여져요. 변화가 있다 보면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결정의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본인이 지금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 판단과 그 경험이 미래의 나를 만들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결하시고, 가장 가깝게 발 닿을 수 있는 데부터 디뎌서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디디는 발이 내가 꿈꿔왔던 것과 너무 동떨어진다면, 그때쯤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것들을 위한 준비를 하고, 본인이 조금씩 놓치지 않고 하고만 있다면 언젠가는 하게 되기 때문에, 네. 예, 꿈을 잃지 말고 한 걸음씩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네. 네, 조만간 또 디방에서 모시고요. 네. 또 오프라인 모임에서 또 학생들과 또 다양한 소통 시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늦은 시간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 멋진 컬러링의 은덕수 교수님이셨습니다. 교수님 컬러링이 그대로시네요 라는 분들 많이 해주셨네요. 네, 사실 교수님들도 이런 대답에 답을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교수님들도 똑같은 고민을 했었고 그때도 답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이렇더라 이렇게 되니까 인내하자, 참아라, 노력하라, 이런 이제 기다려라 이런 이야기 또 할 수밖에 없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하고요. 또 사실은 이렇게 글만 봐가지고 또 정확한 상황은 모르니까 어쨌든 조금 이제 큰 의미로 답을 해주시는데,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저도 4학년 이제 졸업을 앞두고 와 정말 고민됐었어요. 나는 앞으로 뭘 하지? 뭐 해서 먹고 살지?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졸업을 앞두고 생각한 게 이제 대학원이라든가 뭐 유학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준비하면서 조금 더 뭐 공부를 하든지 조금 더 세상을 알자,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은 시간을 버는 개념으로 저는 대학원을 갔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거기서 대학원에서 이제 크게 교수님들께 영향을 받고 내 전공 분야를 좀 찾아서 이제 지금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근데 그런 와중에도 제가 좋아하는 시각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이라는 것을 잃지는 않았어요.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을 계속 해오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때도 저도 뭐 대기업도 갔었다가 친구들과 창업도 했었다가 또 내가 또 이 학교에 온 얘기하면 또 긴데 그 학교에도 오기 했는데 빨리 하라 그러면 네 잘라 죄송합니다. 네 이창희 교수님은 실물이 이런 거 읽으면 안 되지. 네 저도 상세 페이지 배우다가 교수님께 더 배울 게 사수님께 더 배울 게 없다고 느꼈을 때 다른 사수보다 제가 더 잘한다고 하실 때 옮겼어. 오 그런 또 경험이 있네요. 자, 이직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좋은 또 똑부러지는 또 좋은 걸 해주시네요. 자, 자꾸 제 이름 나오는 것 같아서 놀란 이창희 왜? 창의력. 이름 잘 지었네요. 네. 굉장히 창의력이 있는 이창희였습니다. JHB 툴은 도구일 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아야 할 것 같아요. 네. 다음 사연 또 빨리 읽어야지. 네. 화가 났습니다. 좀 짧은 걸 읽으면 어떨까? 네. 짧은 거네. 디자인 일을 시켜놓고서 인건비 안 주는 사람도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화나셨어요. 나이가 젊든 많든 띄어쓰기 안 했고, 그런 인간들 꼭 있던데,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젊은 사람들 일 부려먹고 인건비 떼먹던데, 디자인도 좋지만 먼저 똑똑해져서 그런 일을 안 당해야 할 듯 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과 답을 스스로 해주셨어요. 저도, 디자인하고서 돈 못 받은 적 많습니다. 디자인 해주고 돈 못 받은 적 많고요. 이 세상에는 별별 사기꾼과 또 악의적인 진상 클라이언트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막 돈 떼먹고 뭐 난리치고 이런 제가 좀 막말을 하고 싶은데 그러지는 못해서 좀 아쉽지만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별별 사람 다 만나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저랑 같이 디자인하고 있는 팀들 또는 동료 교수님들끼리 계약서 도장 찍기 전에는 한자도 써주지 마라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러나 뭐 사람 일이 그렇습니까? 또 친분 있는 사람끼리 좀 도와주기도 하고 또 아르마르 일도 하게 되는데 디자인 시켜놓고 인건비 안 주는 사람 많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돈이 없어서 안 주기도 해요, 실제로. 그리고 디자이너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기본적으로 아랫사람을 하대하거나 또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돈을 어떻게든 아끼려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렇게 약간 사기꾼 정신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디자이너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뭐 하청업체든 뭐 유통업체든 또 협력업체든 무조건 돈을 깎거나 안 주거나 말한 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그건 세상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그런 거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노하우도 되게 중요해요. 저도 요즘에 뭐 이런저런 클라이언트들 만나거나 사람들도 만나지만 약간 감이 오거든요. 이 일은 말만 이렇게 되다가 우리 흔히 이제 어떤 프로젝트가 자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영화파에서도 많이 쓰는 이야기인데 기획되고 막 사람 모아가지고 막 시작되다가도 그 일이 사라진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도 쌓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생인데 이제 또 그런 게 쌓이다 보면 그런 또 눈치가 생겨요. 그래서 이 일은 안 맡아야겠다. 요거는 발 담그면 안 되겠다. 요거는 내가 여기까지만 하고 빠져야겠다. 뭐 이런 것들. 또 계약서를 확실히 해야겠다. 이제 이런 경험도 생기는 거죠. 잠깐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먼저 똑똑해져서 그런 일을 안 당해야 할 듯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러분의 가치를 올리고 여러분의 실력이 출중하고 여러분이 당당하면 그런 일 당할 확률도 훨씬 적어집니다. 대우받으면서 일할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요구한 대로 돈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뭐 이후에 선금, 중도금, 잔금 이런 또 일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비율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 시기도 조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또 본인의 실력도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가서 내가 석사학위도 받고 유학도 가고 논문도 쓰고 하다 보면 또 어디서 강의도 나가고 내 가치를 올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나의 어떤 탑을 쌓아 나가면 남들도 나를 덜이 아니라 안 무시한다는 거. 남들도 더 존중하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저도
그냥 있을 때와 그냥 디자이너라고 소개를 할 때와 내가 교수라고 소개를 할 때 사람들이 대우가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사회적인 어떤 위치라든가 또 글쎄요, 뭐 어떤 그 인정해주는 그런 지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분명히 그런 데 차이를 느낍니다. 실력을 떠나서. 그러니까 내가 먼저 똑똑해진다는 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내가 나의 가치를 높이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디자인 툴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행이라든가 또 다른 공부라든가 또 책을 많이 본다라든가 그런 인문학적인 소양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볼까요? 이거 보면 돼요? 네, 뭐 네, 짧은 걸로 최근 그러면 OTT 면접 쭉 보니까 네, 빠르게 읽고 빠르게. 네, 좋은 어떤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디자이너. 그리고 좋은 디자이너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한 디자인이라고. 오늘 좀 맥락에 맞춰서 사실 이런 질문은 너무나 답이 많아요. 어떤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가? 평생 그러니까 되게 지금 뭐랄까 단순한 얘기 같지만 행복한 디자이너. 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행복한 디자이너. 그리고 후회를 하지 않는 디자이너.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좋은 디자인이란 뭐 많잖아요. 인간을 위한 디자인, 뭐 또 오래 남고 그러니까 오래 기억되고 또 메시지가 잘 전달되는 디자인, 여러 가지 상업적인 디자인의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좋은 디자인이 좀 인문학적인 디자인의 의미를 만들어내고 싶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하는 디자인, 또 좋은 디자인 해결하고, 뭐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디자인, 저는 디자이너로서 제 인생이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뭘 하더라도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디자인하면서 1초도 후회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길을 가도 영화를 봐도 뭐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 먹어도 너무 즐겁거든요. 라면 뚜껑의 디자인을 바라보는 그 순간이 행복하고, 또 여행을 가도 여러분들과 얘기 나눌 거리들을 찾느라 행복하고, 운전을 해도 아까처럼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여러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눠야겠다라는 생각하는 순간들이 행복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서 거의 최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영상 만화 진흥원 주장 만화 공모전에서 고등학생들이 그린 카툰 윤석열차, 아까 요거 잠깐 봤는데, 네, 개인적인 정치색은 배제해 주시고 교육자의 신념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디자인에게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존재한다고 보시며, 이번 공모전은 예술인지 산업인지, 패러디와 표절의 차이. 와, 어렵다. 윤석열차에 대한 문체부의 이번 입장. 요번에 제가 좀 질문인데, 그 공모전 이름이 뭐예요? 여기 있어? 네네. 그냥 전국 만화 공모전이야, 그냥? 네네. 그리고 문체부의 입장은 어떻게 나왔어요? 뭐 표절이라고. 표절이라고? 네. 정치적인 얘기. 네, 저도 제 의견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윤석열차 여러분 보셨어요? 그 만화? 틀어줄 수 있나요, 지금? 네, 좀 알아듣습니다. 네. 딱 보면 이제 저도 보자마자 토마스 기차인가? 네, 맞아요. 토마스 기차네 하고서 표절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보다 보니 그림만 보여주세요. 네. 여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이 보이고, 그 다음에 토마스 열차 같이 이제 얼굴이 앞에 있고, 그 뒤에 이제 뭐 영부인과 그 뒤로는 법관들이구나. 이제 검사들 같아요. 칼을 들고 있고. 그리고 그 앞에는 이제 시민들이, 이거 말고 더 큰 그림이 있어요. 이거 잘린 거야. 여기 위에 그런 거. 이거 맞습니다. 네, 풀 버전. 네. 가로로 잘렸는데. 어쨌든 요게 낫다. 어쨌든 앞에 사람들이 막 도망가고 있죠, 철로에서. 그러니까 마구 내달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의 말은 듣지 않고 단독적으로 이렇게 폭주하는 기관차에 비유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봤을 때는 뭐 아이디어 상으로 보면 표절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자, 보다 보니까 이거는 패러디 범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상을 받았다 라고 했는데, 금상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정치적인 색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정치적인 색을, 만약 이게 윤석열이건 뭐 문재인이건 뭐 박정희건 전두환이건 간에 누구든 여기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누구든 정치 풍자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구든 사회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예술가나 디자이너는 비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전에 예술과 디자인의 차이점을 먼저 얘기를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디자인과 예술의 차이점은, 디자인은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해야 되거나, 뭐 물건이 잘 팔려야 되거나, 예쁘거나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술은 클라이언트가 없어요. 다만 예술은 저항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의견을 표현을 하되 무언가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같은 작품은 디자인이라기보다는 예술에 더 가깝다고 봐요. 그러니까 산업은 아닌 거죠. 여기서는 이런 작품은 이게 어떻게 산업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 이런 카툰이라든가 풍자 만화 이런 것들은 예술의 영역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확신을 합니다. 그 다음에 표절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아이디어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공모전에서 표절의 영역보다는 창작의 영역 또는 패러디의 영역으로 봐서 상을 줘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른 분은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문체부의 이번 입장, 그러니까 상을 준 입장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패러디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나라나 국가에서 뭐라고 한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대통령이든 어떤 정치인이든 패러디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또 큰 마음으로 품는 것이 리더의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식으로든 나를 풍자해도 좋다. 내가 그걸 보면서 반성을 하든 뭐 무시를 하든 그건 그 사람이 하면 되는 거지, 그 표현의 자유 자체를 무시하거나 억압하거나 탄압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든지 풍자하고 또 비난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뭐 성적으로 문란하게 표현한다라든가 또는 도덕적으로 뭔가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다라든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이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면.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만화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 창의력을 가지고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윤석열차라고 제목을 붙였잖아요. 그런 아이디어나 창의력도 돋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차라는 제목에서 저는 결정적으로 이것이 표절이라기보다는 아이디어가 들어간 패러디 또는 창작물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많은 심사위원들이 그런 것들을 저와 같은 생각으로 수상작으로 선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글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교수님 얘기도 들어보고 싶고, 이런 것들은 대학원에서 세미나 주제로 가져가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표현의 자유에 갇히지 마시고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표현해 보시고 또 좀 도전하고 부딪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정치적인 저의 어떤 방향이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이런 것들을 나무라거나 뭐라고 하는 정부는 정부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발언 안 되나? 네. 이런 이 예술의 자유는 표현을 해야죠. 그리고 본인이 자신이 있다면 누가 뭐라고 표현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웃어 넘기고 또 포용하면 되는 거죠. 내가 자신이 있다라면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품고 갈 수 있는 그런 대인배? 그런 큰 사람이, 큰 정부가, 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좀 밑에 좀 짧은 글 좀 볼까요? 이제 시간이 10시 10분인데 여기까지인데 맨 마지막 거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교수 가오롯이 없나? 가오롯이 없어요? 네. 디자이너스러운 옷 브랜드 추천. 요거 호불호가 있는데 디자이너스러운 옷 브랜드를 보지 말고 디자이너스러운 옷 브랜드가 있는 곳을 가세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편집샵들 있죠. 그 더현대 지하 2층 있는 그러니까 디자이너스러운 옷이 아니라 그 디자이너를 쫓아가세요. 디자이너 또는 그 디자이너 브랜드가 추구하는 방향,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옷을 찾아갔으면 좋겠는데, 또는 스티브 잡스처럼 아무것도 없는 브랜드,
그리고 아무것도 표현되지 않는 브랜드.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했으면 좋겠어요. 개성이 있거나 레시스모 아무것도 없는 브랜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걸 가지고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훨씬 더 자신이 있어야겠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일에서 자신감이 눈에서 얼굴에서 자신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특정 브랜드를 추천해 드리기보다는 물론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또 그 브랜드를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디자이너의 창의력을 잘 찾아보고 그런 분을 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 모르겠으면 유니클로지 뭐. 네. 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리빙 디자인 떠오른 태양입니다. 떠오른 태양이 누구야? 창이죠. 창이야. 오케이. 네, 학생. 오케이. 응원의 글로 받겠습니다. 네, 그 자, 위에 엄마 보자, 엄마. 안녕하세요. 늦게 나와 공부를 시작하고 있는 초등학생 엄마이자 학생입니다. 우리 학교에 엄마 학생 되게 많아요. 엄마 학생 파이팅입니다. 요즘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국취제를 하는 중인데 국취제가 뭐야? 국취제가 뭐야? 국제 취업제도, 국가 취업제도 뭐 이런 거. 국취제를 하는 중인데 국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나 보죠? 하여튼 평일엔 9시부터 6시까지 아침 9시겠죠? 여기서 학원에서 공부하고 국민 취업제도. 국민 취업제도 가정으로 돌아오면 아직 초등학생인 아이 챙기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6시에 오셔도 돼요? 초등학생인데? 어쨌든 주말에는 온라인 강의가 있어 따로 들어야 해서 요즘 학교만 잘 듣지 못해 소중하게 찾아온 기회를 무엇 하나 포기 못해서 그래서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교수팀 화이팅이 듣고 싶어요. 학교도 국지도 열심히 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밤새야지. 이거 뭐 답이 없어요.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강의 몰아듣고 잠 줄이고 그 다음에 밥 먹는 시간 아끼고 걸어가면서 책 보고 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공부했고 바쁠 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 때가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배울 겁니다. 우리 열심히 사는 우리 엄마 나중에 분명히 엄마를 자랑스러워 할 것이고 또 고마워 할 거예요. 무슨 비타민 나온 것 같아. 요 세 개 남았는데 동치미 같기도 하고. 내용이 짧거든요. 네, 오케이. 자, 엄마 학생 화이팅입니다. 자, 아빠 학생도 나중에 의견 주세요. 취미로 시작한 그림이 전공자 같은 경우 힘듭니다. 잘 지내다가 결국 동문끼리 모이니 외톨이라 슬퍼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한글이야? 요렇게 하나입니다. 취미로 시작한 그림이 전공자와 같은 길을 가자 하니 많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취미로 본인은 시작했는데 전공자들이 옆에 있어가지고 많이 실력이 딸린다라는 얘기인가요? 잘 지내다가도 결국 끼리끼리 모인다. 동문끼리 모여도 본인은 취업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외톨이가. 슬프죠. 결국 노력해서 내 실력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또 공통적이긴 한데 여러분들 다 자존감을 좀 더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좀 노력하시고 저는 이런 분들에게 대학원을 또 많이 추천을 드리거든요. 사실 그런 자존감 또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것에 이 대학원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의 좀 탑을 아까처럼 좀 더 쌓았으면 좋겠고 지금 슬픈 건 어쩔 수 없죠. 본인의 어떤 동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본인과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 그리고 학교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 길게는 말을 많이 못 드리겠어요. 자, 현재 개발자로 재직 중인 학생, 일하면서 하는 기획자보다 디자인만 의견을 고쳐보고자 합니다. 개발자들과 협업하는 기획자, 디자인분들, 개발자들이 어떤 것 때문에 의견 마찰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아는데요. 개발자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셉니다. 개발자들 정말 다루기 힘들어요. 개발자들은 여기저기서 데리고 가려고 하고 굉장히 몸값이 비싸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개발자들 분들 들으시면 좀 서운해 하시겠지만 저는 개발자들 좀 서운합니다. 좀 잘 좀 해주세요. 디자이너들에게. 개발자들이 갑이야. 내가 볼 때는 이 분야에서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동의하고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발자들의 어떤 것 때문에 개발자들이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자존감이 굉장히 강하고 자신들의 일에 프라이드가 높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굉장히 특별한 기술과 능력 그리고 요즘 세상이 개발자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값이 올라가고 아무래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그거 아니어도 할 일이 많고, 그거 아니어도 돈 준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개발자들, 이건 이제 상업적인 문제고, 개발자들이 본인의 어떤 갖고 있는 기술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찰이 생기는데, 어쨌든, 제가 고쳐보고자 합니다. 이 자세가 굉장히 좋네요. 본인이 먼저 고쳐보고자 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죠. 물론 또 개발자들도 에러가 있습니다. 항상 그 많은 일들을 밤새서 해야 되고, 또 시간에 쫓겨서 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일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역지사지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 개발자들의 상황도 이해하면서 나의 좋은 디자인, 나의 창의력, 나의 디자인 의도를 잘 설명하면서 협업해 나가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개발자들을 조금 더 이해해주면 그들도 나를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아이돌도 잘 아시고, 교수님은 아이돌도 잘 아시고 요즘 세대에 뒤처지지 않는 것 같은데 네, 젊은 사람 소통을 위해서 공부를 따로 하시는 건가요? 하시면 어디서 보시나요? 끊임없이 공부하시는 열정 멋있습니다. 아유, 뭐 이런 것들은 네, 많이 주세요. 저는 제 그런 것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제가 나쁜 버릇이기도 한데 TV를 너무 좋아해요. TV를 끼고 삽니다. 지금 이 TV도 내가 TV를 너무 좋아해서 하루 종일 틀어놓으려고 산 거예요. 크게 틀어놓고 하루 종일 보려고. 이게 저는 그 어렸을 때 별명이 태돌이였어요. 테레비를 너무 많이 보는 태돌이. 근데 그게 정말 많이 혼나고, 엄마한테도 혼나고 선생님한테도 혼나고, 또 TV 보면서 시간 뭐 학교도 안 가고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그렇게 TV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야식도 많이 먹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되게 저한테 도움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때 열심히 본 TV가, 지금도 열심히 보고 있는 TV가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TV가 다 있어요. 왜 그 올드보이에서 오대수가 한 말 있잖아요. 15년간 방에 갇혀있던 오대수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방에 TV 한 대 딱 있었는데 텔레비전과 친구가 되었다. TV는 나에게 친구이자 선생님이고 뭐 달력이자 시계이고 뭐 애인이자 동료이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저 똑같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TV는 나에게 도서관이다. TV는 나에게 딱 맞네. 도서관이자 신문이고 뭐 정보이고 플랫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갖은 OTT를 다 보고 있거든요. 저는 넷플릭스, 왓챠, 디즈니, 티빙, 웨이브 다 돈 내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다 언제 어느 순간에 내가 원하는 걸 볼 수 있게, 거기다가 뭐 JTBC, 엠넷, 그리고 MBC, KBS, SBS, 네. 그리고 YTN, 그 다음에 채널A, TV조선, 요거 또 따로 다 신청해서 보고, 다 아이디가 다 있어요. 그 정도로 TV조선, 그게 저의 무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거 하시려면 하시고요. 뭐 어떤 프로 좋아하시냐고요? 어떤 프로? 네. 일단 기본적으로 뉴스를 24시간 깔아놓고 24시간 거기다가 이제 최근 대세 예능들, 뭐 아는 형님, 라디오스타. 라디오스타는 내가 이 디방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최고죠. 라디오스타. 그리고 토론 방송, 100분 토론, 뭐 심야 토론, 그게 내가 또 이거 방송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 진행하는데 거기 사회자를 보면서. 그 다음에 유재석의 모든 프로 다 좋아하고, 뭐 무한도전부터 유퀴즈, 그 다음에 놀면 뭐하니, 이제 거기에 그 PD들을 유심히 봐요. 맞아요. 뭐 나영석 PD, 뭐 이런 유명한 사람도 있잖아. 네.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는, 기획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 강의에도 내가 써먹는 거지. 그래서 내가 뭐 사진고양이도 만들고 그런 TV가 무조건 TV가 더 도움이 제일 많이 됐어. 네. TV 얘기할 게 끝도 없잖아. 그리고 이제 TV를 보면서 저기 뭐지, 넷플릭스 같은 거 보면 오프닝 타이틀, 그 프로그램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앞뒤에 있는 것들을 봐요. 오프닝을 어떻게 하고 엔딩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썸네일을 어떻게 하는지, 예고편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께 뭐 할 얘기들, 뭐 강의에도 써먹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0시 반이야. 어, 마지막 하나. 끝났어. 아, 다 했어? 네. 아,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사연 좀만 보고 마지막으로 마칠게요. 오늘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어. 아유. 학생회도 좀 한대는데. 네, 여기, 특강때 처음 뵙고 깜짝 놀랐어요. 네, 처음 보고 맞아요. 아, 네, 네. 뭐, 실물이 더 잘생기셨습니다. 네, 이창희.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자꾸 제 이름 같아서 놀라네요. 투른 독을 뿐 다양한 경우가 지식 쌓여야 할 것 같아요. 네, 하셨습니다. 바로 전화 연결 첨단 방송, 네, 최첨단 방송입니다. 허니베이비는 무슨 말이지? 네, 은덕수, 허니베이비, 네. 네, 이샤님, 네, 이열산 주관, 네, 아이고, 그러지 마시네. 디자인 일반 순간을 기다리며, 경험 논리 디자인 소통을 키우자, 네, 은덕수 교수님 말씀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은덕수 교수님 목소리 최고, 네, 은덕수님 목소리 밤에는 더 깔립니다. 네, 오늘 디방 너무 좋습니다. 교수님 전화 연결 고민 상담도 참 좋네요. 네, 다음에도 이렇게, 무릎팍도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무릎팍도사 아니지? 무엇이든 물어보살. 예. 무물보라고 하던데. 네, 무조건 내가 똑똑해야 합니다. 네, 홍동주님, 네, 본인의 가치를 높여라. 오늘 여러분께 그런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한다라면 그렇게 결론 짓고 싶습니다. 서준영님, 집 밖은 너무 무섭습니다. 살벌해요. 네, 세상 살벌합니다, 진짜. 무림 고수들이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 내공도 키워야 하고요. 또 멘탈도 강해져야 하고 여러분 가치도 올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설렁설렁 막 잠자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세상은 전쟁터 밖은 지옥입니다. 네, 하셨습니다. 스타일TV님 맞습니다. 세상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강하게 성장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인간관계는 또 잘 유지해야죠. 내유외강 진부해. 자, 232 픽처스님, 좋은 디자인, 문제 해결, 인문학적인 디자인, 내 인생이 행복해진 디자인, 내 말을 표절해 주셨네. 윤석열차 표절하니까요. 네, 뭐, 여러분 다 의견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표절이라기보다는, 창작에 더 점수를 주겠습니다. 자, 라다팜의 북토크는 시사만평 같은 패러디라고 생각해요. 시사만평 같은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고등학생이 했다라는 것이 저는 사실, 좀 점수를 주고 싶고, 또 표절이라고 하면 표현의 억압이죠라고 하셨는데, 이번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는 표현의 자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우리 디방 스태프들에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우리 디방 스태프들이 편집하거나 쇼츠 만드는 거에 관여 안 하거든요. 너희들 마음껏 만들어라. 나를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마음껏 저를 가지고 놀고 있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뭐 지금이 대통령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예술가나 디자이너들에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어쩐지 학생 수준 치고 대단하다고 했네요. 윤석열차. 네. 제목이 굉장히 좋았었죠. 자, 볼수록 귀엽네요. 기차. 디자인 표현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셨군요. 나라에서 저걸 공격적으로. 우리 232님은 조금 이제 지나갈게요. 네. 풍자는 풍자일 뿐. 네. 232 계속 나오는데. 네네네. 서준영, 성수동의 디자이너 옷들. 네. 그렇지. 이런 거지. 편집샵들 돌아다니면서 이게 옷 사러 다니는 겸 편집샵도 보고 그런 트렌드를 보고 세상을 보는 거죠. 요즘 한국 브랜드들 정말 좋은 옷들 많습니다. 정말 창의적인 옷들 많고요. 옷만 보지 말고 브랜드 로고, 매장의 인테리어, 패키지, 쇼핑백, 스티커 하나까지 가격표와 태그 이런 것들 다 유심히 보면서 옷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을 다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 필요하시면 스타일링 도와드릴게요. 네, 스타일 팩토리 TV님이 의상 디자이너 출신이거든요. 패션 디자이너 출신이기 때문에 스타일링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아니면 여기 몇 개 추천해 주셔도 좋습니다. 글이 굉장히 많네요. 네, 서준영 씨 아이도 뭐 엄마가 이제부터 모험새 네, 학생 엄마 학생 응원해 주셨습니다. 태돌이 네, 태돌이 계속 하시네요. 네, 급 도서관으로 포장하시는 느낌인 아니 너 급 도서관 포장 아니요. 나 원래 내 TV가 내 도서관입니다. 정말로 정보의 바다고 나는 인터넷 서칭보다 리모컨 하나 들고 엄지손가락으로 이 세상을 서칭을 하거든요. 밤새도록 TV 보는 시간 가장 행복합니다. 이강인님, 교수님 보면 전 시간보다 바쁘다는 핑계 못 꾸내겠어요. 24님 모자라겠어요. 저는 24님 모자랍니다. 저는 잠을 안 잤으면 좋겠어요. 저는 밤이 아까워서 자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교수님 10.5기 대학원생입니다. 반가워요. 누구지? 업무 중에 유튜브 알람에서 켜놓고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화면으로 봐도 뜨거운 열정이 느껴집니다. 네. 대학원 세미나 보다 더 열심히 하신 것 같으신데요. 우리 다음 주에 가잖아요. 네. 다 앞으로 진로가 걱정되겠지만 모두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학부생 여러분들 화이팅 합니다. 모두 건승하십시오. 와, 우리 대학원 선배가 응원을 네, 해주셨습니다. 10.5기, 그러니까 작년 가을에 들어오신 분이신데, 여러분들께 업무 중에도 이제, 우리 디자인 학부의 열기를 느끼고 계신데요. 네, 대학원에서도 열정을 제가 또 또 열정을 가져가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1박 2일로 대학원, 승용상 건축의 사유원을 가는데요. 아주 좋은 프로그램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도 제가 열심히 잘 촬영을 해와서 우리 디방을 통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원생들은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자, 고민 상담 너무 명쾌한 답변 너무 좋네요. 근데 제가 명쾌한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대로 주어진 상황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렸다면, 저도, 그걸로 만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움 주신 교수님들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스타일TV님, 오프라인 모임 답사 일정 궁금해 너무 가고 싶어. 요쯤에서 답사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제? 자, 최 교수님 통화 한번 해볼까? 마지막으로? 네. 최 교수님과 답사에 대해서 제가 학부장님께 딱 이제 못을 받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궁금해 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최성훈 회의를 하다 말았거든요. 또 최성훈 교수님 또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거든. 네. 지난번에도 안 받으셨는데, 최 교수님. 최 교수님. 여보세요? 네, 최 교수님. 네, 네, 전화 괜찮으세요? 네,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디방 중에 전화 드렸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좀 전에 중티 이제 막 끝나고요. 네. 네, 저 디방 열심히 보고 있었어요. 그래요? 전화 잘 드렸네요. 네, 재밌어요? 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답사의 이야기가, 우선 학부장님 먼저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학부장 맡고 있는 최성우 교수입니다. 네, 무슨 가족 오락관 같네? 네, 가족 오락관 같이 인사를 해주셨어요. 네, 최 교수님, 저기 지금 답사 이야기 하고 있는데, 네, 우리 원래 11월 5일입니다. 10월 29일 이야기했다가 네, 교수님들이 좀 바빠가지고 11월 5일로 네. 이제 확정하는 거죠? 네, 아마도 11월 5일이 되기 쉬울 것 같고요. 지금 예상으로는. 아까 전에 우리 중티에서는 좀 물어봤어요, 제가. 뭐 이렇게 파라다이스 시티를 가면 어떻게 했느냐. 물어봤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파라다이스 시티? 네네. 인천의 영종도의 파라다이스 시티라고. 네네. 네, 거기 가서 예술 작품도 좀 관람하고, 그 다음에 내부에 있는 많은 미술 작품들에 대해서 간단히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리고, 그렇죠. 본인이 또 직접 찾아다니면서 보고, 네네네. 그 다음에 또 거기 또 워낙 흥미로운 것들이 많으니까, 네. 또 식사도 좋고, 네. 맛있는 식사도 먹고, 그 다음에 가까운 인천의 근대문화거리나 이런 데를 또 같이 이제 연계해서 본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프로그램 짜기에 따라서. 교수님, 인천에 볼 게 많은데 그쪽까지 가면. 근데 시간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좀, 오전에 약간 일찍 모여야 되겠죠. 오후에 대충 모이는 게 아니라. 네. 기왕 어차피 이렇게 하루 쓰는 거, 화끈하게. 화끈하게. 쓰고, 점심도 맛있게 먹고. 네네. 이렇게. 그리고 저녁에는 3, 4, 5 모여서 이제, 월미도 가실 분은 가서 회를 드시든. 건축 공간 쪽은 또 워낙 이렇게 다들 이 반주들을 좋아하셔서. 그러니까 술자리가 꼭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쪽 파트는 그런 데로 가고. 야. 또 다른 전공들은, 각자 또, 커피숍을 갈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 일단,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다른 전공들도 괜찮으시면,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공별로 조금 이렇게 좀 프로그램을 나눠서 할까 이야기도 있었고, 크게 네네. 두 그룹으로 나눌까 했었는데, 어차피 네. 좋은 프로그램 다 같이 보는 게 좋으니까, 그럼 맞아요. 인천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네. 파라다이스 시티를 중심으로 네. 인천 주변 지역까지 확대해서 인천 지역 답사를 하는 걸로 네네.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쿠사마의 그 작품도 좀 보시고 네. 그래서 뭐 워낙 유명한 작품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할 말이 많죠. 그렇죠. 구석 있는 작품들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좀 어떤 시각으로 되어 있는지 네. 그다음에 이제 공간에서 그것들을 연출하기 위해서 배치한 레이아웃의 기법이라든가 그런 특정한 방법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설명을 드리면 흥미로울 것 같고요. 야, 이게 교수님들의 시각이 또 다양하니까 같은 장소에 그렇죠. 가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는 그 광장의 뭐 여러 부분들이 이제 드라마나 이런 데 소개가 많이 됐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뭐 흥미로운 공간들을 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또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야. 그래픽만이 아니라 또 다른 시각으로 공간의 연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가는 게 좋은 게 저는 그렇죠. 뭐 데미안 호스트 또 제프 쿤스 아, 뭐 맞아요. 네. 또 쿠사마 야요이 이런 사람들의 작품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면 그렇죠. 또 최 교수님은 그 작품이 놓여져 있는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고 네. 뭐 동선이라든가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날짜는 11월 5일로 일단은 11월 5일로 뭐 가능하면 픽스를 하고요. 네네. 다음 주 중에 저희 교수님들끼리 회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찍고 네. 네, 확정을 하고 학생 임원분들하고 준비를 이제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학생회에서도 전공별로 그 나름대로의 또 깨알 그렇죠. 이벤트를 좀 만들어도 되겠네요. 그렇죠. 사이사이에. 그렇죠. 제일 먼저 도착하는 사람 기프트콘 주기. 뭐.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제일 멀리서 오시는 분 저녁 호텔 잡아주기. 뭐 이런 거. 그럼 그 제일 먼저의 기준을 좀 찾기 힘든 작품 앞으로 한다든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죠? 네. 우리 그 야외 그 돌 의자라든가 이런 데를 하나 정해서 하는 것도 네, 네. 괜찮겠네. 알겠습니다. 네. 그럴 것 네, 같습니다. 네, 교수님 우선 오늘은 학부 답사 이야기 하다가 네. 학부장님 의견 들으려 전화 드렸고요. 네. 이제 늦은 시간이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부생들에게 네. 이제 중간고사 앞두고 있는데 격려 한마디 해주세요. 네, 뭐 중간고사가 인생의 단은 아니겠지만 기왕이면 그죠? 네. 기왕이면 관리하는 느낌으로 내 자신을 한번 체크해보자. 가벼운 마음으로 잠깐 열과성을 좀 다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네, 네, 저희는 다음 주 대학원에서도 보고 네, 또 학부 답사 때 또 교수님 좋은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들 편안한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늘 또 최성호 교수님까지 통화를 했는데 학부장님이시기 때문에 학과 일정에 대해서 제가 좀 확인차 연락을 드렸습니다. 11월 5일 토요일 오전 일찍부터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파라다이스 시티 그리고 거기 역사문화 거리 그리고 밤에는 월미도 가서 바이킹 타는 것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미도 바이킹이 또 유명하거든. 네. 관람차도 타고 조개구이도 먹고 그리고 술도 먹고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11월 5일 답사 추진해보기로 하고요. 전 학과가 함께 가는 일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만간 아마 이제 공지하실 것 같고요. 최 교수님하고 저하고 학투어, 성어관광 이 중심이 돼서 계속 많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인천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자, 빠르게 말을 하고 그냥 빠져도 될까요? 그러면 우리 학생회에서 일단 공지할 게 있다고 하니까 잠깐 학생회로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그래도 잘 많이 듣고 계시네요. 일단 학생회 공지 먼저 들어갑니다. 마이크? 카메라. 뭐 되어 있지 않을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리빙 디자인학과 19학번 이동민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좀 늦어서 학생회에서 알려드릴 수 있는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빠르게 훑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최근에 학생회 전체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학생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계획표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았어서 제가 노션, 모든 학우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노션이라는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학생의 전용 게시판 같은 거를 만들어서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 10월 10일 SNS,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을 디자인 학부 계정 자체를 게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의 계정으로 학생회가 관리하는 인스타그램이고요. 거기는 이제 학사 일정이라든지 공지사항 또는 이벤트 콘텐츠, 뭐 학부나 학과의 이벤트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기념일에 대한 이벤트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학생회 자체에서 콘텐츠를 또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좀 볼거리 이런 것들을 좀 제작해 드릴 거예요. 뭐 디자인에 관련된 정보 공유라든지 아니면 학생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런 다양한 것들을 알려드릴 용도로 SNS를 게시를 할 예정입니다. 10월 10일이고요. 그리고 10월 17일 월요일에는 저녁 8시에 줌을 진행을 할 거예요. 저희 지금 디자인학부 캐릭터 공모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개인으로 참여는 하고 싶은데 팀이 없다. 그래서 팀을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많으셔서 줌을 오픈을 해서 팀 매칭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자기 적절한 분야에 맞는 그런 부족한 인력을 찾아줄 수 있는 팀 매칭을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혼자 해도 되는 거죠? 지금은 단체로 2인 이상으로만 받고 있어요. 왜 혼자는 안 돼요? 그 취지 자체가 학우분들과 이렇게 함께하는 그걸 좀 유도를 하고자 해서 반드시 2인 이상이어야 한다? 네네 2인 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좀 의견이 많으면 저희 개인으로도 바꿀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일단은 2인. 네, 우선은 2인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11월 5일 현장 답사는 조만간에 게시판으로 여러분들께 공지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한양사이버대학교 20주년이잖아요, 올해가. 네. 그리고 동시에 디자인학부도 20주년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디자인학부 20주년에 대한 이벤트를 소규모로 진행을 좀 많이 할 거예요. 이것도 관련돼서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졸업전시회가 이번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 맞습니다. 그때 졸업전 오프닝을 하고 아마 종강 파티를 그날 저녁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확정은 아니고요. 아니요, 확정이에요. 확정이에요. 항상 그렇게 했어요. 아, 네, 그러면 졸업전 그렇게 오픈 날이 종강 모임이야.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학생회가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빠르게 사라지겠습니다. 아니 뭐 벌써 가? 예. 오케이. 네. 이 초가 왜 이렇게 흔들리지? 선풍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야, 동민이 말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와. 어쨌든 내 학생회장이 여러분께 공지를 드렸는데, 공지 드렸는데 여러분들 그 학생회에서 하고 있는 이벤트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들 답사 기대한다고 하셨고요. 오프라인 모임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시고 너무너무 재밌는 시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고민 많으신 분들, 고민을 무슨 뭐 어떤 회사를 가라, 여기에 취직을 해라, 이게 아니라 그 전에 사람을 많이 만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친구가 생기고 세상을 보는 눈이 긍정적으로 바뀌면 여러분 고민이 해결이 돼요. 이게 무슨 포토샵으로 해결을 하거나 학원으로 고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나의 행복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디자인학부의 오프라인 모임들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교수님 얼굴이 많이 상하셨는데 나 지금 졸업심사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 졸업심사 지금 녹화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도 틈틈해야 되는데 오늘 너무 오래 해가지고 못하겠어. 야근할 수 있어요. 오늘 야간 안 할래. 오늘 좀 일찍 가서 빨리 밥 먹어야겠어요. 배도 고프고. 네, 오늘도 재밌게 여기까지 시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폰더님, 미니님, JHB, 스타일TV님 모두 감사합니다. 네, 월미도에서 만나는 시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맘의 북토크, 성민, 네, H님, 또 홍동준님, 네, 모두 반갑습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정말 생각보다 많은 10시 40분이에요. 너무 힘든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사연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냥 댓글보다 이렇게 또 사연을 받으니까 여러분과 더 가까워지는 느낌도 들고 또 교수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그래서 이런 사연은 사실 거의 항시 받아도 좋고 어떤 코너를 만들어도 좋고 또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는 무엇이든 물어보살 디방? 로봇이. 이게 하나. 어쨌든 그런 한번 만들어서 이런 것도 한번 계속해서
계속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학업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한 고민, 진로에 대한 고민도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승승장구해서 멋지게 사회생활을 해나가는데 또 좋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시간 40분 동안 진행한 방송 디방 여기서 마치고요. 2주 후에 또 다른 초대 손님 또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기간 다가오는데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열심히 과제 또 시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디방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학생 여러분들 한번 박수 한번 칠까요? 환호! 네. 오늘도 많은 학생들 수고해 주셨고요. 전화 데이트에 참여해 주신 교수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2주 후에 만나요. 안녕. 바당. 오 괜찮네. 무엇이든 누가 바당. 내가 그때 뭔지